우리 동남부원대 여러분,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챕터 10을 수업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전달 체계 2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이번 콘텐츠에서는 세 개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역사회복지 직접적 전달 체계. 그리고 직접적이 있으면 간접적이 당연히 있겠죠. 간접적 전달 체계. 그 다음에 기타 지역사회복지 전달 체계. 그래서 결국은 이번 체계도 역시 전달 체계를 우리가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제일 우리는 지역사회복지 간접적 전달 체계에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여러분들에게 자격증을 주는 협의회예요. 사회복지사협회.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사회복지협회가 있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증을 주고 사회복지협회가 또 똑같은 협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협회는 뭐냐? 주민과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 조직체들에 의해서 구성됐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회복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민간의 대표성을 지닌 조직이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협의회다. 이런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왜 설립을 하냐? 그 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 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 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게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그 기능이 첫째가 뭐냐면 지역사회복지 활동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락, 조정, 협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으로 하는 거죠. 자,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락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가 있지요. 그 다음에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될 그런 기관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 조정, 협의의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안, 유지의 기능이에요. 이 보안, 유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완하고 현재 상태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쭉 이어가는 유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는 주민 욕구 중심의 원칙이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협의회가 주민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상관도 안 시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간다. 그거면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원칙 가운데 첫 번째가 주민 욕구 중심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사회복지 협의회가 필요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원칙에 주민 참여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을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거를 참고해서 뭐 어떻게 그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한다면 그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주민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든지 단체는 많이 참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불편이 없냐? 불편함이 없고 또 불만이 없냐? 불만이 없는 걸수록 많이 참석한 그 팀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불만이 왜 생겨요? 참석을 안 한 사람들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어 봐.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회복지를 펼쳐나갈 때에 불만이 없으려면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참석을 시키면 불만이 없죠.
그러니까 다 참석을 시키는 것도 사회복지사에 뭐예요? 뭐가 있어야지 참석을 시킬 수 있어요? 리더십. 그 사회복지사의 생명이 리더십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는 여태까지 뭘 배운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우리 동남보건대 학생들이 분노가 일어나지. 우리 동남보건대 지금 학생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동남보건대를 위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 이거 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러리로 참석을 해주는 거 이걸 우리 동남보건대 학생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감사해야지,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주민을 많이 참여시켜야지 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주민 없이 자기네들끼리 오물딱 쪼물딱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회복지 실천을 해서 특히나 지역사회복지나 이런 데서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역사회는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현장에서 현장 주민도 참석을 안 하고 지들끼리 막 이렇게 주물러서 만들어 놓고 이건 백날에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주민 참여의 원칙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문성의 원칙이에요. 전문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실력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아무런 저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의 원칙을 가져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죠. 그렇죠?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다. 자, 전문가와 또 비전문가. 자, 비전문가 요 사이에서 계약을 서로 내죠. 자, 이 계약을 우리가 무슨 계약이라고 해요? 원조 계약이라고 합니다. 원조 계약. 그래서 이 원조가 뭐 이상한 원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맺은 그 계약을 원조 계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전문가하고 비전문가니까는 전문가가 이 맺었으니까 이 계약 역시 전문가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전문가와 함께 원조. 그래서 원조 계약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지 비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딱 따고 있으면 전문가가 다니는 거예요. 전문가. 무슨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예요. 그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프로예요. 지식이 전문가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사회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서 유지해요. 그리고 지역사회 유지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역사회 돈 많으면 유지되는 거죠. 돈이 많던지 아니면 지역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던지 지역에 무슨 뭐 대표 뭐 이런 뭐 이 국회의원 뭐 이렇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 지역에서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이러면 그게 유지죠. 자, 그래서 이 유지가 되는 그 관계되는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중에서 내가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역 사회에 거기에 맡겨진 공무원,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지역 사회 대표,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사회복지사지. 그 사회복지사는 자격증 딱 따는 순간에 벌써 유지가 다니는 거예요, 유지가. 그러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원칙에 의해야 된다. 근데 사회복지사 없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다 잘못된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없는데 어떻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그 사회복지를 한다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없는데. 그래서 사회복지는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꼭 있어야 할 유지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 100날 있어도 소용없어. 사회복지사가 다 가야 그게 완벽한 협의체가 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전문성의 원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민간 비영리성의 원칙이야. 자, 이거는요, 이 지역사회복지,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돈 벌기 위해서 이거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하되 비영리. 네, 비영리라는 것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봉사,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엘린노인복지원도 비영리 기관이에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제가 이렇게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위해서 하는 우리 엘린노인복지, 제가 하고 있는 엘린노인복지원이 바로 비영리 기관이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월급을 타요. 네. 저도 거기서 월급을 타고 학교에서도 또 급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겸임 교수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민간 비영리성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돈 벌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을 차린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을 찾으려니 잘 줘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데보다 더 좋게 줘야 될 거 아니야. 돈 벌려니까. 또 그걸 또 유지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을 많이 남기려고 될 수 있으면 저기 배추도 싱싱한 배추 사가지고 이렇게 그 어르신들한테 끓여서 이렇게 줘야지 맛있잖아. 그죠? 예, 그럼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배추도 싱싱한 거 사가지고 된장국 끓이는 게 맛있어? 아니면 시드른 거 사갖고 된장국 끓이는 게 맛있어? 예? 에이, 맛은 똑같지. 솔직히 맛은 똑같지. 뭐 싱싱하다고 배추국이 맛있나? 어차피 그 물 끓이면 시드른 거나 싱싱한 거나 똑같지. 된장국도 안 끓여본 사람들처럼 그러잖아요. 우리 동남보건대로 거기야 뭐 나이가 어리니 된장국을 엄마가 끓여주지 뭐.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된장국을 끓여봤잖아요. 아유, 오늘 아주 어째서 햇빛 때문에 좀 시들었는데 어차피 된장을 넣고 푹 끓이는 건데 뭐 푹 끓이는 게 뭐 싱싱하나 시드나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안 끓여봐도 벌써 알잖아. 왜 끓여본 사람들이 말이 많어. 자, 어쨌든 네. 이게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비싼 거 사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싸구려 막 내버리는 거 막 주워다가 거기 가서 골라가지고 막 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된장국 끓여주고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지들은 안 먹고 어르신들은 주고, 지들은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는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지. 그래서 민간 비영리성의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 벌려고 사회복지기관을 차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민관 협력의 원칙이야. 자, 민이 뭐예요?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관은 뭐야? 기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기관이 협력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 하면은 뭐가 들어가요? 민관, 아니면 뭐 구청, 아니면 무슨 뭐 저기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뭐 시청,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이 민관이 그럼 민은 이 주민이잖아. 이 같이 민관이 협력을 해야지. 이게 뭐 그냥 민만 협력해도 힘이 없어. 행정에 힘이 없잖아. 그 다음에 관만 해도 힘이 없잖아. 왜 그래? 이거 주민 참여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관 협력의 원칙이다. 자, 여섯 번째는 지역 특성 존중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를 실천을 하는데 다 제주도나 서울이나 강원도나 충청도나 다 똑같이 적용을 하면 그걸 효과성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촌 지역에 가서 사회복지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촌에 맞는 사회복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촌 지역에서 공장에서 하는 사회복지를 실천해봐. 어울리지도 않지. 그러니까 이 자기 지역에 맞는 지역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그 특성을 살려서 그 특성을 존중해야 하면서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 원칙을 여러분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주요 사업은 조사를 연구를 했죠. 조사 연구. 네? 조사 연구.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사론 배우잖아요. 네? 네, 조사 연구 해야 돼. 그 다음에 국제협력. 네, 국제협력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육훈련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 사회복지를 더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외 홍보, 대외적으로 홍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협의회를 육성하고 중앙협의회가 지방까지 쭉쭉 연결을 해서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포털 복지넷을 운영하고, 복지넷, 이 포털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사회복지사는 들어가서 일할 때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관련된 기관이다. 그러면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W4C에 들어가서 일해야 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사무실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는 행정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지넷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도 인증돼야 되잖아요. 자원봉사. 이 자원봉사도 잘 키워놔야 되잖아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려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원봉사자들을 불러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요즘에 자원봉사는, 옛날에 자원봉사는 돈 안 받고 그냥 희생하는 거였잖아요. 요즘에 자원봉사는 일일 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일일 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그게 자원봉사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만 갖고도 밥 먹고 살 수 있어. 옛날에는 자원봉사하면은 그냥 희생만 했잖아. 내 돈 쓰면서. 근데 지금은 자원봉사를 나가도 일당 5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150만 원. 자원봉사에도 뭐 180은 못 받지만은 그래도 맨날 자원봉사 나가면 먹고 살 수도 있다. 옛날에 그 개념 자원봉사와 지금의 자원봉사의 개념이 바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안 받고 지금은 돈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사업이 계속되는데 푸드뱅크 이거 있잖아요. 푸드뱅크는 이렇게 이렇게 빵 뭐 이런 거 가지고 식사 대용해 가지고 이렇게 제공해 주잖아요. 저도 이거 좀 돕고 있어요. 푸드뱅크. 그 다음에 또 사랑 나눔 실천 운동. 그 다음에 또 사회공헌 정보센터. 그 다음에 새생명 지원 사업. 새생명 지원 사업은 아시죠? 새생명, 애기들. 그 다음에 휴먼 네트워크, 좋은 이웃들. 또 그 다음에 디딤 씨앗 통장. 요 통장 요거 만들면 얼마까지 넣으면 얼마 보태서 이렇게 주는 통장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사회공헌 활동, 기부은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업들이 있다. 그래서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있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뭐냐? 사회복지 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법에 따라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해요.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1년에 매년 12월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12월에 해가지고 벌써 이거 딸랑딸랑 이거 구세군의 종소리와 함께 시작하면 공동모금회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말에 이렇게 공동모금회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자,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그 돈을 쓰려면은 우리가 뭐를 해야 돼? 프로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번에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돈을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프로포자를 잘 써내야지만 그것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전화해가지고 거기 우리 좀 도와주지 그래 이래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프로포저를 쓸 수 있는 그런 실력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 돈이 부족해. 근데 사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누군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할 마땅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지원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다가 내가 프로포자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써가지고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됐다 그러면 거기서 지원하는 액수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또 해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는 보니까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뭐 법인 뭐 이런 데만 주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개인적으로 이런 데는 안 줘. 그게 이제 좀 단점이지. 그러니까는 뭐 법을 알고 뭐 법에 의한 이런 체계 속에 있는 이런 데만 지원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대한민국에는 큰 기관, 뭐 어디 뭐 큰 데 속해야 그것도 지원을 받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지. 개인이 실제적으로 혼자서 열심히 하고 혼자서 참 이거 해나가는 그런 데도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데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는 그런 데까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현재. 교수가 너무 이렇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이렇게 까면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이렇게 1년에 연말에 공동 모금회를 한다. 그 돈을 그 공동 모금회 법에 의해서 거기 얼마 주고 뭐 기관 뭐 얼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집행을 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집행을 잘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집행을 뭐 법인이나 이런 데만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원찮은데 열심히 만약에 여러분이 재가복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우리 재가복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 공동 모금에서 돈을 달라 그러면 안 주지. 네? 시원찮은 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 사람이 이 프로포자를 쓴 이유가 뭔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신중하게 잘 살피고 가능성이 있으면 딱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원리 원칙대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개인이 받는다거나 조그만 단체가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주는 것도 아니지. 생색내기 위해서 몇 개는 하지. 요게 이제 공동 모금회가 제가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공동 모금회가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배분을 할 때 좀 이렇게 세심하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뭐 그거에다가 매달릴 수만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회의 정의의 필요성을 계속 보겠어요. 그럼 왜 필요하냐? 첫째,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회복지를 이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조금 들어요? 네? 많이 들어요. 사회복지는요. 어떻게 보면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거야. 굉장히 많이 들어. 그래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돈이 부족하니까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모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왜냐하면 돈 조금 들이려면 아끼려면 자원봉사 시켜야 되잖아요. 가동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 의식을 또 개선해야 되죠. 국민들의 의식을 좀 이렇게 사회복지 쪽으로 이렇게 개선을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째,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역할도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과정을 보겠어요. 1970년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이 됐어요. 지금 2020년도니까 50년 됐죠.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50년의 지금 역사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80년대 관 주도의 모금과 관리가 이루어서 관이면은 어디 뭐 구청 아니면 뭐 시청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뭐 이런데 주도의 모금과 관리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19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금회법으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운영 원칙과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운영 원칙은 기부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 금품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의 그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준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조성된 공동 모금 재원은 지역 단체 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 수요가 공정하도록 충족되도록 분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공동 모금 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운영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